성준이 쪽 갔을 때 그때 웬일이지 하고 보고 있었는데 프로필 사진 찍어가지고 그때는 오늘은 좀 영상 찍기 위해서 첫 개강이잖니, 그치? 네. 그래서 좀 이쁘게 입어봤어. 와 이쁘다. 와 이쁘다. 이쁘셔요. 와, 이쁜데? 아씨 새끼. 형규가 고백한다 생겼다 이거다. 그 무슨 소리지? 어때? 사회생활 사회생활. 그렇지. 갑시다. 자, 여기는 말이죠. 사실 조력까지 하긴 해야 되는데 저 조력 안 합니다. 그다지 중요하지 않거든요. 자주 안 나올 거예요. 근데 저 조금 디테일하게 터치할 거니까 따라와 주세요. 알겠죠? 자, 지구 시스템. 잠깐만, 이게 좀 좁을 것 같으니까 지구 시스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먼저 지구 시스템을 굴러가게 하는 여러 가지 에너지들에 대해서 설명할 거예요. 에너지 종류 보겠습니다. 자, 저는 보통 얘네들을 그림으로 보통 많이 설명을 하는 편이고요. 자, 여기에 요렇게 지구예요. 그리고 여기에 쨍쨍. 누가 봐도 뭐예요? 뭐지? 태양이요. 태양이죠. 그죠? 그래서 이 지구 시스템을 굴러가게 하는 가장 중요한 에너지원은 크게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 태양 에너지라고 하는 친구랑 지구 에너지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디테일하게 설명을 하게 되면은 태양 복사 에너지. 두 번째 지구 내부 에너지라고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근데 저는 뭐 그렇게까지 디테일하게 터치하진 않을 거고요. 천천히 한번 가보도록 할게요. 자, 여러분 태양 에너지는요. 계속해서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뭐 해가 떨어졌다라고 해서 다른 지역은 해가 안 비추고 있는 게 아니니까 계속 태양 에너지가 우리 지구에게 들어오고 있단 말이야. 그죠? 근데 태양이 어떤 식으로 에너지를 방출하고 있죠? 혹은 생산하고 있죠? 기원이 중요합니다. 기원. 이 태양 에너지의 기원, 너네 시험 범위였잖니? 그렇지. 수소 핵융합 반응입니다. 요거 가끔 나올 거예요. 수소 핵융합 반응으로 에너지를 전달해주고 있는 겁니다. 생산하고 있는 거다. 보시면 좋겠고요. 두 번째, 여러분 제가 아까 태양 땡땡 에너지라고 했어. 혹시 기억나니? 무슨 에너지라고 했지 내가? 복사. 맞아요. 그래서 태양 에너지는요, 우리 지구에 들어올 때 주로 복사라고 하는 형태로 에너지가 들어오게 되는데요. 그 중에서 가장 중요한 거, 여러분 우리 중학교 2학년 2학기 때 공부했던 경우가 되게 많거든요. 열의 전달 방법, 전도, 대류, 복사. 복사라고 하는 형태는 주로 가시광선 영역으로 열을 전달해 주게 됩니다. 여러분 가시광선은 한 글자로 뭐라고 표현하죠? 네, 맞아요. 그래서 빛의 형태로 열을 전달해 주고 있다는 게 가장 중요하겠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키포인트는 뭐냐면요. 태양 에너지로 인하여 우리 지구에서 일어나고 있는 거의 모든 현상이 발생합니다. 알겠습니까? 그래서 거의 대부분의 현상들이 태양 에너지 때문에 일어나는 거예요. 요거 하나 알아두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거, 저 숫자까지는 기억하라고 이야기하진 않는데 99% 이상을 차지하고 있어요. 지구 시스템 중에서. 그냥 전부 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어마어마하죠? 그쵸? 요렇게 세 가지 알아두셨으면 좋겠네요. 알겠죠? 자, 그럼 첫 번째, 지구 에너지도 한번 가봐야 되겠네. 자, 지구 에너지의 기원이 있잖아. 요게 조금 어려워. 조금 어렵거든요. 자, 이름을 한번 써드릴게요. 방사성. 동위원소에. 왜? 별로지? 동위원소의 붕괴열이야. 자, 쉽게 설명해 드릴게요. 여러분 빅뱅 우주론에 대해서 공부하시게 되면서 헬륨이라고 하는 친구는 양성자가 몇 개죠? 두 개. 중성자도 몇 개죠? 두 개입니다. 즉 1번부터 20번까지 해당하는 대부분의 원소들은요. 양성자의 개수랑 중성자의 개수가 거의 비스무리하다라고 생각하셨으면 좋겠어요. 실제는 아니긴 하지만. 그럼 생각을 한번 해봐. 그 헬륨에 중성자가 3개가 들어가더라고 보자. 그러면은 조금 더 안정적일까 불안정적일까? 불안정해요. 그러니까 가만히 있어도 분열돼. 뭐가? 원자핵이. 여러분, 핵이 분열된다. 원자폭탄이죠. 엄청나게 많은 열 발생하겠죠? 그거예요. 그게 지구 내부 에너지를 구성하고 있는 에너지입니다. 기원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우리 지구 안에 여러 가지 원소들이 있을 거 아니야. 그 중에 중성자의 개수가 조금 더 많은 원소들이 가만히 있어도
미분열 내리고 부셔져 버리는 거야. 그럼 열이 발생해야 안 해? 한다는 거죠. 이해하시겠습니까? 요거 하나 알아두시면 좋겠고, 그럼 지구 에너지는 어떤 형태로 주로 전달하고 있냐면요. 두 번째, 적외선의 영역으로 전달되고 있다는 거를 하나 알아두셨으면 좋겠습니다. 적외선. 쌤, 태양 에너지가 거의 대부분이라 그랬잖아요. 그럼 지구 에너지는 무슨 일, 어떤 현상을 담당하게 되는 건가요? 우리 조금 있다가 공부하게 될 대부분의 지각 변동이라고 하는 친구들 있죠. 여러분, 지각 변동 제가 지금 간단하게 말로만 설명드릴게요. 지진과 화산 같은 경우는 대부분 다 뭐 때문에 일어나는 거다? 지구 내부 에너지다라고 하는 거 하나 알아두셨으면 좋겠습니다. 이해됩니까? 됐죠? 좋아. 요게 이제 첫 번째로 내가 이야기하고 싶은 내용이야. 더 질문 있습니까? 딱히 없죠? 그럼 저 요거 한번 설명해 볼게요. 여러분, 곰곰이 생각해 봐요. 우리는 이 태양이라고 하는 곳에서 에너지를 공급받아요? 방출해요? 공급받고 있죠? 그래서 대부분 이 태양 에너지는 우리가 다 뭐라고 생각하시면 되는 거냐면은 흡수하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흡수. 그리고 지구 내부 에너지라고 같은 경우는요, 대부분 다 방출한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중학교 3학년 때 공부했죠? 기권 파트에서. 지구의 에너지 흡수량과 방출량은 항상 어때요? 같다. 우린 이것을 복사 평형이라고도 이야기할 수 있을 겁니다. 이해됐죠? 조금 디테일한 내용까지 한번 터치를 해봤습니다. 자, 그 다음은 우리가 이제 공부를 해야 될 게 여러 가지 순환들이에요. 다음 페이지 넘어갔습니다. 자, 여기다가 이제 한 내용 다 쓸 거예요. 가보도록 하죠. 두 번째. 저는 이 파트를 강의할 때 그림을 주로 그리진 않아요. 그림으로 이해하시면 더더욱 좋겠지만 저는 그림을 그리지 않고 글자만 뒤지게 쓸 거야. 숫자랑. 그러니까 조금 짜증날 수도 있고 답답할 수도 있겠지만 양해 부탁드릴게요. 자, 순환은 순환인데 무엇의 순환이냐? 물의 순환이야. 얘들아, 나 가장 먼저 너네한테 물어보고 싶은 거 있어. 순환이라고 하는 거를 딱 단어를 들으면 어떤 이미지가 떠올라? 돌고 도는 거지. 그지? 그럼 총량은 어떨까? 일정합니다. 즉, 우리 지구 안에 존재하는 물의 총량은 일정한 거예요. 이게 키포인트입니다. 총량은 일정하다. 아시겠습니까? 자, 근데 가장 중요한 키포인트 첫 번째, 물의 순환에서요, 우리가 반드시 기억하셔야 될 게 우리 지구로 떨어지는 것, 비 온다라고 설명할 수 있겠죠? 지금 오늘 비 오잖아요. 그렇죠? 즉, 우리 지구로 떨어지고 있는 강수량의 총값과 그리고 우리 지구에서 날아가고 있는 것, 즉 증발된다라고 설명할 수 있겠죠. 총 증발량의 값은 항상 일정하다라고 생각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일정합니다. 그런데 중요한 거 무엇이냐? 잘 들어보셔야 돼요. 두 번째, 우리가 발 디딛고 서 있는 곳은 바다예요? 땅이에요? 땅이죠. 즉 육지로 한번 생각을 하게 되면은 강수량의 크기가 더 큽니다. 알겠습니까? 육지로는요, 떨어지는 양이 더 많아요. 자, 강만 쓸게요. 강수량의 크기가 증발량의 크기보다 더 많다는 겁니다. 알겠죠? 하지만 중요한 거 세 번째. 여러분, 바다는 항상 물이 고여 있잖아. 근데 매일매일 비가 와? 아니죠. 그리고 증발이라고 하는 것은 입자 운동에 의한 현상이잖아. 온도가 낮아도 증발이 일어나긴 일어난단 말이야. 따라서 이 바다 같은 경우에 대해서는 강수량의 크기보다 누구의 크기가 더 크다? 증발량의 크기가 조금 더 크다는 것을 알아두셨으면 좋겠네요. 자, 여기서 끝났으면 참 아름다울 것 같지만 디테일하게 가야 됩니다. 자, 그림 보면서 가주셔야 돼요. 숫자 이야기 한번 할 겁니다. 숫자 이야기. 자, 얘들아 잘 들어봐. 내가 지금 여기다가 뭐 하나 쓸 거야. 대답 한번 해보자. 잘 들어봐. 육지의 증발량과 바다의 강수량 중에 누가 더 클 것 같습니까? 책 보지 말고 칠판에 있는 내용 가지고만 이야기해보세요. 적은 것과 적은 것을 비교하세요. 지금 당장 여러분 이거 비교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되죠. 근데 이게 시험 문제 나와요. 그럼 어떡해? 망했네? 잘 들어보세요. 네 번째,
자, 여기서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이 숫자적인 내용입니다. 잘 들어보세요. 너네 여기서 오해하면 안 되는 거. 내가 지금부터 필기하고자 하는 이 내용들은요. 강수량이랑 증발량이랑은 다른 거야. 내가 정확히 필기할 거다. 유입량이랑 유출량이야. 강수량이랑 증발량이랑은 엄연히 다른 겁니다. 알겠습니까? 알겠죠? 자, 첫 번째 육지야. 얘들아, 곰곰이 생각해봐. 육지로 물이 들어오는 거 있지. 유입되는 것은 뭐만 가능할까? B밖에 없어요. 그쵸? 자, 그래서 강수량의 숫자를 알아줬으면 좋겠어. 육지의 강수량 얼마라고 나와 있어? 96이라고 나와 있을 거예요. 96입니다. 자, 그 다음 제가 여기 필기 드렸죠? 육지는 강수량의 크기가 크대요? 증발량의 크기가 크대요? 강수량. 따라서 육지에서 물이 빠져나가는, 유출되는 것에 대해서 생각을 하게 되었을 때는 얘는 두 가지나 있어. 첫 번째, 증발이 있는데 증발되는 정도가 60밖에 안 됩니다. 그런데 대답해야지. 쌤, 그러면 우리 육지에는 물이 점점 늘어나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한강 제일 끝에 뭐가 연결되어 있죠? 바다, 서해바다 연결되어 있지. 즉, 육지에 있는 일부의 물들은 어디로 빠져나가느냐? 바다로 빠져나가게 됩니다. 그게 얼마냐? 정확히 36만큼 빠져나가요. 그러니까 여러분 어때요? 육지로 들어오는 양이랑 나가는 양의 총합이 어때? 같아. 그러니까 육지로 따지고 보면은 물의 양은 계속 일정하겠죠. 이해됩니까? 그렇죠? 좋아요. 그 다음 바다로 한번 가보도록 하죠. 여러분, 바다 같은 경우는요. 방금 전에 공부를 했어요. 들어오는 거, 유입되는 게 두 가지가 있을 수 있어. 첫 번째 뭐가 있을 수 있어? 비가 오는 거, 강수량. 근데 여러분, 바다는 강수량이 크대요? 증발량이 크대요? 증발량이 크대요. 자, 얘들아 잘 들어봐. 바다로 내리는 강수량의 크기가 얼마냐면 284야. 어마어마하게 크지. 오케이? 그 다음, 방금 전에 육지에서 빠져나갔죠? 그쵸? 그러니까 이게 얼마만큼이라 그랬어? 방금 전에 육지에서 들어온 양이 얼마라 그랬어? 36이라 그랬어. 이해됩니까? 그쵸? 여러분, 그럼 바다에서 빠져나가는 유출량의 크기를 다 합치면 얼마가 돼야 되겠어요? 들어오는 양이랑 나가는 양이 같아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증발량이 얼마 나와야 될까? 320이 나와야 되는 거야. 이해됐어?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 대답할 수 있겠네. 육지 증발량의 숫자 얼마야? 60. 바다 강수량의 크기 얼마야? 284. 누가 더 커야 돼? 반드시? 바다가 커야 될 겁니다. 즉, 이 순환 파트에서 우리가 반드시 기억하셔야 될 건 전 요거라고 생각을 해요. 어디든지 들어오고 있는 유입량과 빠져나가게 되는 유출량의 크기는 어떨 것이다? 같다가 키포인트입니다. 이해하시겠죠? 이게 물의 순환에서 가장 중요한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거 숫자 가지고 장난치는 문제, 숫자 가지고 우리에게 계산하라고 하는 문제 종종 나오게 되기 때문에 반드시 알아두셨으면 좋겠습니다. 아시겠습니까? 네, 좋아요. 다음은 또 다른 순환입니다. 3번. 탄소의 순환이야. 세 번째, 탄소의 순환. 여러분, 여기도 순환이라는 단어가 써 있으니까 우리는 반드시 이 개념을 머릿속에 넣어두셔야 될 것 같습니다. 총량은 어떻겠어요? 일정하다. 그래, 탄소의 순환에서도 탄소의 총량은 변하지 않고 일정해요. 알겠죠? 근데 물의 순환에서 배웠던 내용이랑은 조금 다른 방향으로 우린 생각을 해야 될 것 같거든요. 무슨 소리냐면 이 탄소라고 하는 친구가 우리 지구에서 어떻게 저장되어 있는지, 그 저장되어 있는 형태에 대해서 가장 먼저 나는 공부를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알겠습니까? 가보도록 할게요. 가장 먼저 땅, 지권에도 탄소라고 하는 친구들이 저장되어 있어. 자, 이건 필기해야 돼. 꼭 해야 된다. 첫 번째, 석회암의 형태로 존재하고 있어요. 자, 혹시 대답했으면 좋겠는데 석회암의
분자식 쓸 수 있겠어? CaCO3입니다. 알겠습니까? CaCO3. 여기 탄소 보이죠? 요렇게 저장되어 있다는 거. 두 번째, 화석 연료의 형태로 저장되어 있어요. 화석 연료는 쉽다. 대답 안 해? 안 돼? 메테인이죠? 한 번 더 먹어. 아, 두 번째. 찍고 있어요. 엄청. 내가 너를 기다려줘야 돼요. 열심히 필기하세요. 자, 기권입니다. 자, 기권은 하나밖에 없습니다. 이산화탄소. 나 요거 좀 싫어. 메테인도 조금은 있거든. 아주 조금은 있거든. 근데 대부분이 저거라고 하니까 알겠습니다. 자, 이게 좀 짜증날 거야. 너네 학교에서 여기 진도 나갔어, 안 나갔어? 안 나갔어? 자, 뭐냐면은 수권에서 우리를 조금 괴롭혀. 짜증나게 합니다. 잘 들어보셔야 됩니다. 수권에서는요, 이온의 형태로 존재합니다. 무슨 형태? 이온의 형태로 존재하게 되는데 그 이온의 종류가 두 가지예요. 여러분, 끄 트름 나오는 거 무슨 음료? 탄산음료. 어떻게 써요? 탄산. 없나? CO3. 끝이야? 끝이냐고. 탄산. 아, 진짜 개. CO3 E-죠. 탄산이온. 그죠? 그 다음 여기에 수소 하나가 포함되어 있어서 HCO3-라고 하는 두 가지의 형태로 들어가 있습니다. 저 가끔 괴롭혀요. 탄산염 이온과 중탄산염 이온이라고 조금 우리를 괴롭힐 겁니다. 제가 책에 적어놨어요. 알겠죠? 저거 하나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은데. 자, 키포인트가 한 가지가 있어. 자, 이 수권의 이온이 보통 어떤 식으로 저장이 되냐면요. 공기 중에 이산화탄소가 녹아 들어가는 거예요. 용해되는 겁니다. 녹아 들어갈 때 이산화탄소 기체 형태로 바로 녹아 들어가는 것이 아니고 물 속에서는 이온으로 바뀐다가 키포인트야. 이해됐습니까? 조금 이따가 제가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지만 알아두셨으면 좋겠어요. 자, 네 번째. 그 다음 생명이에요. 생물체. 너네 규선형 광물 시험 범위 아니었지? 했어요. 했어요? 되게 조금 했어요. 아, 그래요? 그럼 대답해 보세요. 우주에 가장 많은 원소가 뭐예요? 우주 수소. 두 번째. 헬륨. 자, 순서 대답하세요. 지구는 어떻게 돼요? 4개. 철산규마. 철상규마. 지각은요? 산규알철. 생명체는요? 탄탄수질. 생명체에 탄소 있어 없어? 있어. 그러니까 생물체는 다 살아있는 생명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됐어요? 요거야. 자, 그 다음 탄소의 순환에서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내용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예시들이라든지 특징들을 몇 가지 기억하면 됩니다. 제가 지금 수권 파트가 조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수권 파트 한번 이야기해 볼게요. 여러분, 이거 중학교 2학년 때 용해도라고 하는 곳에서 배웠던 건데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액체랑 기체를 섞어 볼 거야. 질문하겠습니다. 아주 간단한 질문이에요. 온도가 낮으면 차가운 콜라에 탄산이 많아요? 따뜻한 콜라에 탄산이 많아요? 차가운 콜라. 즉 온도가 낮으면 낮을수록 기체는 많이 녹아요? 적게 녹아요? 많이 녹아요. 기체 양이 많아집니다. 자, 갑자기 이 내용을 왜 꺼냈냐 생각해 보세요. 수권에 존재하는 탄소라고 하는 저 친구들은 뭐가 녹는 거라 그랬죠? 이산화탄소요. 이산화탄소 기체예요, 고체예요, 액체예요? 기체죠. 그럼 바닷물의 온도가 내려가면 내려갈수록 이산화탄소 많이 녹는 거 아닙니까? 이해되나요? 그쵸? 그럼 기체 양이 많아진다라는 소리는 수권에 탄소의 양이 어떻게 되는 겁니까? 많아지는 거죠. 이해되나요? 그죠? 그럼 자연스럽게 두 번째. 온도가 높은 콜라에는 탄산이 많아요, 적어요? 적어요. 즉 기체가 많이 녹아요, 적게 녹아요? 적게 녹아요. 그럼 그러면은 이미 물속에 녹아있던 이산화탄소가 다시 어떻게 되겠어? 빠져나와요. 즉
물 속에서 이온의 형태로 존재했지만 다시 나올 때는 어떤 형태 빠져나오는 거야? 이산화탄소의 형태로. 그러니까 온도가 올라가게 되면 수건에 존재하는 탄소의 양은 어떻게 되겠어? 줄어요. 줄어들게 되는 거죠. 이해됩니까?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는 거예요. 그럼 자연스럽게 여러분 생각해 볼게요. 세 번째. 만약에 지구 온난화가 너무나 가속화되어서 온도가 너무 높아져. 생각해봐. 그러면은 수권에 존재하는 탄소의 양은 어떻게 돼? 수권에 존재하는 탄소의 양은 오히려 감소해. 그지? 근데 수권에서 탄소가 감소한다. 즉 이온이 감소하는 거지. 그럼 이 이온들이 어디로 간다 그랬어 내가 아까? 하늘, 기권으로 가. 그러니까 어디에 존재하는 탄소의 양은 많아지는 거야? 기권에 존재하는 탄소의 양은 많아지는 거야. 여기까지 이해됩니까? 됐죠? 그리고 극단적으로 가볼게요. 자, 갑자기 화산이 터졌어. 아, 운석이 충돌했어. 어머나 세상에. 그래서 갑자기 지구상에 존재하는 대부분의 생물들이 다 땅에 묻혀버렸어. 어이구야. 그러면은 어디에 존재하는 탄소의 양은 감소해요? 생물권에 존재하는 탄소의 양은 어떻게 되겠어? 감소해. 그 어디에 묻혔다 그랬어 내가 지금? 땅에. 그러니까 직권에 존재하는 탄소의 양은 어떻게 되는 거야? 많아지는 거야. 자, 당장 내일부터 대중교통 타지 말래. 다 자가용 끌고 다니래. 그러면 화석 연료의 양은 증가해 감소해? 증가해. 메테인 태우면 태울수록 뭐가 많이 발생해? 이산화탄소 혹은 일산화탄소. 그럼 어디에 존재하는 탄소의 양은 감소해? 화석 연료 태운다 그랬잖니. 직권에 존재하는 탄소의 양은 어떻게 돼? 어디에 존재하는 탄소의 양은 증가해? 기권. 하지만 총량은 일정. 요겁니다. 이해됐어요? 요렇게 굴러가는 메커니즘 생각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아시겠지요? 자, 그 다음은 상호작용이야. 요거는 여러분 저 설명 잘 안 하거든요. 설명 잘 안 해요. 그냥 여러분들이 머리로 충분히 이해할 수 있을 것이라고 저는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그럼 필기 패스? 아, 근데 요건 해야 돼요. 요거는 해야 돼. 요건 해야 돼. 요건 해야 돼. 자, 여러분 우선 이 과학이라고 하는 학문에서 굉장히 좋아하는 거예요. 지구 시스템이라고 하는 단어보다도 지구 시스템이 뭐 한대요? 네 글자. 상호작용한대요. 여러분 이 상호작용한다라고 하는 이 단어가 정말 중요하거든요. 여러분 상호작용의 정의가 뭡니까? 서로. 그렇지. 여기까지. 거기까지. 영향을 주기도 하지만 받기도 한다가 상호작용의 정의야. 이해하시겠습니까? 자, 간단하게 얘기해 볼게요. 굉장히 간단해요. 여러분, 지진이 발생해서 해일이 밀려왔어요. 누구랑 누구의 상호작용입니까? 직권과 수권. 그렇지. 메커니즘 어렵지 않지? 그치? 화산이 터지는 바람에 땅이 갈라졌어. 어디랑 어디? 직권. 어렵지 않지? 생각하면 충분히 할 수 있어. 하지만 내가 생각하는 가장 중요한 거. 영향을 주는 친구는 누구인가? 영향을 받는 친구는 누구인가? 즉, 영향과 근원이 중요합니다. 근원을 제공해주고 있는 권은 누구이며 그거에 따라 영향을 받는 친구는 누구인가? 요거를 알아두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있잖아. 여기서 학생들이 제일 많이 틀리는 게 외권이야. 지구 바깥쪽. 자, 필기하겠습니다. 세 번째. 기권과 외권 사이에도 여러 가지 상호작용이 이루어지게 되거든요. 첫 번째, 가장 중요한 게 있습니다. 오존층이요. 여러분, 오존층에서 뭐 한다 그랬어? 자외선을 흡수하죠? 자외선이 어디서 날라왔습니까? 태양이라고 해야지. 흡수받는 곳이 오존층이야. 오존층 어디 있어? 기권에, 성층권에. 그러니까 기권과 외권 사이 상호작용인 거야. 두 번째, 오로라 현상이에요.
여러분 오로라 어디서 발생한다 그랬죠? 열권. 오로라가 왜 발생하는지 제가 설명해 드릴 거예요. 요것 때문에 조금 어디서 주워 들은 거 많은 새끼들이 저한테 자꾸 딴지 걸거든요. 설명해 드릴게요. 그리고 세 번째 유성이요. 너네 요거 기억 잘 못할걸? 내가 설명 안 해서. 유성 어디서 발생하는지 아니? 오! 조금 감동인데? 중간권에서 발생합니다. 요거 하나 알아두시면 좋겠고요. 네 번째. 요거 많이 틀립니다. 직권과 외권이에요. 땅이랑 우주랑 뭐 직접적으로 관련 있는 게 있나 보지? 지구 자기장입니다. 자, 제가 이 내용을 항상 필기를 하고 강의를 하거든요. 이유에 대해서 말씀드릴게요. 어디서 주워 들은 거 있는 새끼들이 꼭 저한테 딴지를 겁니다. 잘 들어보세요. 오로라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해보려고 합니다. 잘 보세요, 여러분. 지구가 이렇게 있어요. 동그라미 좀 잘 그렸는데. 가장 중심부에 뭐가 있어요? 핵. 무슨 핵? 네. 내핵. 무슨 상태야? 고체. 고체. 이 다음 층에 뭐 있어? 외핵. 무슨 상태야? 이제 액체. 그러니까 무슨 현상 발생해야 돼? 대류 현상. 온도차 때문에 발생합니다. 그죠? 그래서 무슨 일이 발생하느냐? 우리 중3 때 배웠던 전자기 유도 현상이 발생해. 전류가 흐르는 거야. 그에 따라 그래서 뭐가 발생합니까? 결론적으로 지구 자기장이 이런 식으로 생성이 되는 거예요. 그죠? 생각해봐. 즉 지구 자기장이 생성하기 위해서 영향을 준 곳은 내핵과 외핵이죠. 그죠? 생성된 이 영향을 받은 곳도 지구 아닙니까? 근데 이 지구 자기장은 기권에 포함되어 있어, 외권에 포함되어 있어. 외권이야. 이해됐죠? 자, 그 다음 여러분 오로라 현상 있죠? 오로라의 원리가 어떻게 되냐면은 태양에서 여러 가지 입자들이 날라와요. 요렇게. 그럼 지구 자기장에 의해서 요렇게 빠져나가야 되는 게 정상적인 거야. 알겠어? 그런데 여기가 지금 딱 움푹 파여 있잖아. 그치? 여기서 이 입자들이 빙글빙글 돌다가 눈에 보여. 그게 오로라야. 그럼 생각해봐 얘들아. 오로라가 발생하는 원인은 태양에서 날아오는 입자들이죠. 그러니까 외권이 영향을 주는 것은 맞죠? 그죠? 그리고 뭐 때문에 이 현상이 관측되는 거예요? 지구 자기장이죠. 지구 자기장 왜 생성됐어요? 직권 때문이죠. 쌤, 그러면 외권과 직권 아니에요? 말 나올 수 있어 없어? 있어요. 이걸 제가 질문을 꽤 많이 들었습니다. 이런 내용 가지고. 근데 여러분 제가 지금 이렇게 설명했을 때 납득이 조금은 돼요, 안 돼요? 그런가 보다 하죠? 네, 생각 잘 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제가 오존층이랑 유성 이야기할 때요. 오존층이 어디에 있다 그랬죠? 성층권. 성층권은 어느 권에 포함되어 있는 거죠? 좋습니다. 유성은 어디서 관찰된다 그랬죠? 중간권. 중간권은 어디에 포함되어 있는 권이죠? 기권. 여러분, 이 지구 자기장은요. 외권에 영향을 주는 거예요? 기권에 영향을 주는 거예요? 외권이죠. 외권이에요. 장소가 중요합니다. 어디? 장소가 중요해요. 이 입자들이 그래서 대류권, 성층권, 중간권 10권에 맺히는 게 아니죠. 지구 자기장이 미안합니다. 그 4개 중에서 어디에 맺혀 있는 거예요? 10권에 맺혀 있는 거잖아. 장소가. 그래서 기권이야 외권이야. 이해됐어? 네. 그냥 암기하려고 하지 말고 장소가 중요하구나를 좀 알아줬으면 좋겠습니다. 이해됐나요? 네. 요거 제가 항상 그리는 그림이고 어디 가서 아는 척 한번 할 수 있게 도와드린 겁니다. 알겠습니까? 네. 됐죠? 자, 그리고 제가 드렸던 프린트들 중에서요. 여러분들 기권, 수권, 직권에 대한 내용이 있을 겁니다. 그거 빼고 순환 파트만 푸시면 됩니다. 그래서 숙제가 뭐 그다지 어마어마하게 많지 않을 거예요. 알겠죠? 네, 10분 정도 쉬었다가 판 구조론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